네, 반갑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자, 마감 시황이고요.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2% 빠졌어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1.6%.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수급에 뭔 일이 있나? 시장 어디에 구멍이 났나? 왜 계속 내려가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시장은 왜 계속 내려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오늘 수급통에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요소였고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받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물량을 좀 떠넘김을 당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수급 동향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마 이런 얘기 나오실 것 같아요. 믿을 자식 하나도 없네. 네. 급락장세에서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이제 주가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은 뭐 손절매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요. 계좌 걷어차고 그냥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음을 조금만 더 다잡으시고요. 일단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다라면 어려움과 싸우고 계시는 부분이 되니까 거기에서 또 힘을 내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6%, 자, 3019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음봉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음봉입니다. 제가 오늘 계좌를 들여다보고 오늘 기분 나쁘네 라고 딱 느낌이 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정상적인 수준을 좀 벗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과매도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하락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8월달 저점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지나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본다면 박스권 하단에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는 것은요, 올해에 만들어진 추세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버린다 라고 된다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다음번 지지선이 저 아래쪽 2800포인트 그 수준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스권 하단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반등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스권 하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조정이 끝났다라든지 시장이 반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박스권 하단에 걸치더라도 뭐 한 달 정도 옆으로 서면서 움직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가 일단은 유지가 된다라면 그 부분만큼은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위로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게 되고 못 올라가는 주식은 또 더 내려가겠지만 그런 종목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은 저점을 얼마만큼 잘 지켜주느냐, 얼마만큼 잘 잡아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밀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완충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초부터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여기서 계속 받아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 위쪽, 또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그런 쪽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줄 수 있고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접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시점, 네,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든 시점, 꼭 그 시점과 가까운 자리가 바닥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잘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파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반등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등이 붙으면 네, 뭐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올라가는 과정을 보고 나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형성하고 있다면 자, 추세 하단에서 반등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추세라는 것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더라도 이 추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 상단, 그 다음에 추세 하단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또 추세 하단에 들어왔다 그러면 추세 상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추세 하단에 부딪혀서 반등이 나갔을 경우에 추세 상단에 간다면 3100포인트 이상에서 우리가 상단부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주가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뭐 어제 그저께 만들어진 그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 3050포인트 그 정도 수준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뭐 2%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더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1000포인트가 의미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이탈한 시점에서는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저점권 비슷한 위치에 와 있고 과매도 국면 들어와 있고 반등이 가능한 위치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일단은 뭐 매도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매도 안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위치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보다는 더 기다리셔서 주가 상승한 다음에 매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외국인 매도 3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가 1.6%, 2%씩 빠집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네. 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금융투자가 3,6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이 4,800억을 갖다 팔았는데, 규모 면에서 본다면 그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공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기관들 공매도가 이제 쑥 늘어났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시총 상위에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내려가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관점일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내리니까 그동안 매수한 거에서 조금 덜어내보자 이 정도의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기관들의 매도가 언제 멈출 것인가.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조만간 환매가 들어올 때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매도는 또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죠. 뭐 한 달 내내 그 공매도로 계속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는 그런 과정도 같이 만들겠죠. 지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더 빠지고 있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LIC 던져버리자. AI 주식 안 할란다. 그러면서 막 걷어차고 또는 반대 매매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는 손절매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구경해보면 전멸이에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지금 한 1, 2%대, 지금 코스피 쪽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렇게 1, 2%대가 전부 다 빠진 정도면은요, 장이 엄청나게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장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펄 어비스만 조금 올라간 모습이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죠. 쭉쭉쭉 떨어진 모습이 스튜디오 대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엔터주 쪽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키스트도 9% 올라오고 나서 오늘 또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관련주들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험주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상승했거든요. 약간 방어주적인 역할을 좀 띈 종목들 또는 엔터주들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연결됐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전멸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듯이 그냥 뭐 없어요. 네, 올라간 게 없습니다. 뭐 조금 올라간 거 있었는데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 쭉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내려가도 팔아먹고 올라가도 팔아먹고 하는 계속 개인들이 물량을 개원해는 그런 형태의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을 어디까지 쥐고 흔들렸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 보시면
지금 금융투자 쪽 먼저 볼게요. 인버스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쪽 뭐 150, 근데 인버스 쪽 매수 있고요.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로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 매도 두 개만 합쳐도 2천억이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 물량을 가지고서 쏟아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을 끌어내리겠다밖에 안 돼요. 네, 레버리지 때리고 삼성전자 때렸으면 시장 내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기아까지. 네, 산 거는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시총 상위에 들지 못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물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게 이제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 물량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0억, 그 다음에 LNF 30억. 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총 상위를 50억, 30억 샀는데 그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스 매수는 또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팔아먹은 거에 비해서 인버스, 그럼 인버스도 주가가 내려갈 거 생각하면 많이 베팅을 질러야 되는데 1등이긴 하지만 많이 사지 않았다. 일단 매도 쪽에 집중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매도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것이라서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끄집어내리기 위한 매도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아리면 어떻게 다르냐면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것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도가 진행되면서 뭔가 꿍꿍이가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공매도 같은 부분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기관들 총계를 보게 된다면 이제 인버스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기관 금융투자가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어떤 그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만 딱 놓고 본다라면 네, 기관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주가를 끌어내려서 뭐 지들이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꼼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HMM을 조금 매수를 했네요. 근데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매수한 이유는 뭐 공매도에 대한 환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심증만 갈 뿐이죠.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전기전자 쪽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규모가 뭐 1000억 원대 넘어가는 모습은 없죠. 그래서 뭐 규모 면에서는 지금 기관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성의 표시를 좀 하긴 했지만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포지션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고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저점대가 거의 뭐 종가 수준이라서 걱정을 또 안고서 이제 연휴를 보내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에라이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악재가 뭐 많이 해소된 상황에서 주가 내려가서 약간 의아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관들의 어떤 공매도라든지 기관들의 매도 이 포지션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본다라면 얘네들이 어떤 꿍꿍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가든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가든 일단 추세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했을 때 반등의 포지션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더라도 단 1%라도 더 올린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니까 너무 서둘러서 또 조급한 마음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힘들어도 견뎌주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요. 연휴도 잘 쉬시고 그렇게 오시면 시장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마음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종목 진단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참고하셔서 또 대응 전략들 잘 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